언젠가 나도 아버지처럼 위급한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의사가 될 거야. 샤프 펜슬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하늘은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충격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설거지를 하면서 듣고 계신지, 산책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도 듣고 싶거든요. 자, 그럼 이제 믿기 어려운 실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산 김해국제공항 J터미널이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국제선 터미널은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토론토행 캐나다항공 AC형 64편이 0시 30분 출발을 앞두고 승객들의 체크인이 한창이었죠. 출국장 입구 근처에서 한 가족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검은색 백팩을 맨 19살 소녀가 있었어요. 이하늘이었습니다. 백팩 안에는 응급의학 교재와 함께 아버지가 선물해준 의료용 펜라이트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늘 들고 다니는 0.5mm 검은색 샤프 펜슬도 가슴 주머니에 꽂혀 있었죠. 하늘은 부산대학교 의예과 1학년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을 이용해 토론토 대학교 의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길이었어요. 평생 처음 떠나는 혼자만의 해외여행이었지만 하늘의 표정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인 이정수였어요. 어머니는 같은 병원 간호학과 교수인 박미영이었습니다. 의료진 집안에서 자란 하늘은 어릴 때부터 의학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응급의학 분야에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죠. 다른 아이들이 인형 놀이를 할 때 하늘은 인형을 환자 삼아 청진기 놀이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의학 서적을 읽으며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익혔고, 중학교 때는 응급처치법을 배워 그부가 다쳤을 때 침착하게 도움을 주기도 했죠. 하늘아, 토론토에서 많이 배우고 와. 그리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거 잊지 마. 아버지 이정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가 항상 말씀해 주신 대로 할게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거 맞죠? 하늘의 대답에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이 의사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박미영도 딸을 꽉 안으며 당부했어요. 하늘아, 의학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 그게 진짜 의사가 되는 길이야.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몇 년간 아버지에게서 들어온 의학 지식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들려주던 수술 이야기들, 함께 본 의학 프로그램들, 그리고 의예과에서 공부한 해부학까지 기관절개술에 대한 내용이 특히 선명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와 함께 본 응급의학 강의에서 나온 내용이었어요.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 윤상갑상막을 2cm 수평 절개 후 튜브 삽입. 하늘은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죠. 의학은 정확해야 해. 조금의 실수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거든.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완벽보다 신속함이 중요하다. 탑승구로 향하는 하늘의 걸음에는 꿈을 향한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토론토에서의 6주간 연수를 통해 세계적인 의학 지식을 배우고 돌아와 아버지처럼 훌륭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었어요. 좌석 40이 앉은 하늘은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녀올게요. 부산.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하늘은 자신이 몇 시간 후 운명적인 순간을 맞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히 공부하러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이 비행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늘아, 생명은 숫자가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그게 의사의 마음이야. 하늘은 가슴 주머니에 샤프 펜슬을 만져봤어요. 평범한 검은색 펜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7,000피트 상공에서 펼쳐질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캐나다 항공 AC형 64편이 태평양 상공 37,000피트를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을 출발한 지 4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이었어요. 토론토까지는 아직 8시간의 비행이 더 남아 있었죠. 기내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개인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거나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코노미석 42에 앉은 하늘은 창가 자리에서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바다가 신비롭게 보였어요. 하늘은 무릎 위에 놓인 응급의학 교재를 펼쳤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미리 예습하고 있었어요. 기관절개술은 응급 상황에서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었을 때 시행하는 외과적 처치이다.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의 윤상갑상막을 절개하여 하늘은 교재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들려준 실제 사례들이 떠올랐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 환자들을 구해낸 이야기들이었죠. 샤프 펜슬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하늘은 생각했어요. 언젠가 나도 아버지처럼 위급한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의사가 될 거야. 비즈니스석에서는 한국계 캐나다 교포인 김태윤 58세의 편안히 기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부산에서 3주간의 비즈니스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김태윤은 한국 음식이 그리워 특별히 주문한 한식 기내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갈치조림과 함께 나온 밥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몇 분 후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교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기도학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그림을 보며 중요한 부분들을 암기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학은 이론과 실제가 만나는 학문이야. 교과서로만 공부해서는 안 돼. 언제든 응급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그 순간만큼은 하늘도 자신이 곧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비즈니스석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침 소리와 함께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승무원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였어요. 김태윤이 갈치조림을 먹다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생선 가시가 목구멍 깊숙이 박히면서 기도를 막은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살해인 줄 알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김태윤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이내 청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른 것이었죠. 승무원 김연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10년째 캐나다 항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승무원이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기도 폐쇄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물을 드실까요? 천천히 기침해 보세요. 하지만 김태윤은 이미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목 부위를 손으로 감싸며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승무원은 하임리히법을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긴급히 안내드립니다. 기내에 의료진이나 의료 관련 전문가가 계시면 승무원에게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코노미석의 하늘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교재를 덮고 상황을 파악하려 앞을 내다봤습니다. 비즈니스석 쪽에서 승무원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다시 한번 방송이 나왔습니다. 의료진 계신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승무원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내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릴 뿐이었죠. 하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은 아직 의예과 1학년일 뿐이에요.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배운 의학, 지식과 아버지에게서 들은 응급처치법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기도 폐쇄, 하임리히법이 효과 없다면 외과적 기도 확보가 유일한 방법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망설이면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해. 하늘은 샤프 펜슬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샵샵 제2막 위기. 저기요. 하늘의 작은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19냥인 소녀에게 집중됐어요. 청바지에 흰색 맨투맨을 입은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이었죠. 승무원 김연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학생인 것 같은데 의료진이신가요? 저는 부산대 의예과 1학년 이하늘입니다. 아버지가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의 차분한 목소리에 승무원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의예과라고는 했지만 아직 1학년이었고 실제 환자를 다뤄본 경험도 없어 보였어요. 하늘이 김태윤의 상태를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얼굴에 청색증이 심해지고 있었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맥박은 약하지만 아직 뛰고 있었죠. 완전 기도폐쇄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5분 안에 뇌사가 올 수 있어요. 외과적 기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의학적 판단에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렸어요. 19세 대학생이 이런 전문적인 말을 하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그때 이코노미석에서 또 다른 승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저는 토론토 종합병원 간호사 정수연입니다. 이 학생 말이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응급기관절개술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간호사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지지를 받은 하늘을 더 이상 막을 이유가 없었어요. 승무원 김연희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응급키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알고 있어요. 하늘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1년간 의예과에서 배운 해부학 지식과 아버지가 들려준 실제 사례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죠. 응급키트가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김태윤의 목 부위를 촉진하며 정확한 절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의 윤상갑상막이었어요. 지금부터 응급기관절개술을 시행하겠습니다. 37,000피트 상공에서 19세 의대생의 첫 번째 수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키트가 열렸을 때 기내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이 떨리는 손으로 키트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일회용 수술용 메스가 포장된 채로 들어있었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샤프 펜슬을 꺼내 자세히 살펴봤어요. 뚜껑을 제거하고 심을 빼내자 속이 빈 플라스틱 튜브가 나타났습니다. 내부 직경이 약 4mm 정도였죠. 이걸로 기도를 확보할 수 있어요. 하늘이 샤프 펜슬을 들어 보이자 주변 승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펜으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간호사 정수연이 하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가 환자 머리를 고정할게요. 천천히 하세요. 김태윤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얼굴에 청색증이 더욱 심해졌고 의식도 거의 잃어가고 있었죠.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된 지 이미 7분이 넘었어요. 하늘은 소독약으로 김태윤의 목 부위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도 깨끗이 소독했어요. 메스를 잡은 하늘의 손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완벽보다 신속함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확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늘은 김태윤의 목 앞쪽을 다시 한번 촉진했습니다. 갑상연골의 아래쪽 경계를 확인하고 그 바로 아래 윤상연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두 연골 사이의 막이 절개할 부위였죠.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이 메스를 김태윤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더욱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어떤 승객은 참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기도 했죠.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cm 길이로 수평 절개를 시작했어요. 깊이는 1cm 정도였습니다. 너무 깊게 자르면 식도나 혈관을 다칠 수 있고 너무 얕으면 기관에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메스가 피부를 지나 근육층을 통과하면서 소량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당황하지 않고 거즈로 출혈을 제거했어요. 주요 혈관은 피해간 것 같았어요. 절개 부위가 벌어지면서 기관의 하얀 연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어요. 기관에 구멍을 내고 샤프 펜슬 튜브를 삽입하는 것이었죠. 하늘이 메스 끝으로 기관 연골에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그 순간 기관 안에서 막혀있던 공기가 작은 소리와 함께 빠져나왔어요.
좋은 신호였습니다. 절개 위치가 정확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준비해둔 샤프 펜슬 튜브를 조심스럽게 구멍에 삽입했습니다. 튜브의 굵은 쪽 끝을 기관 쪽으로 향하게 해서 약 1cm 깊이로 들어가도록 했어요. 튜브가 제자리에 고정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태윤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막혀있던 기도가 뚫리면서 공기가 폐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샤프 펜슬 튜브를 통해 희미한 호흡음이 들려왔습니다. 간호사 정수연이 김태윤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강해지고 있어요. 하늘은 거즈로 절개 부위 주변의 피를 닦아내고 의료용 테이프로 샤프 펜슬 튜브를 목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튜브가 움직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몇 분이 지나자 김태윤의 호흡이 점점 안정됐습니다. 샤프 펜슬 튜브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량이 늘어나면서 혈중 산소 농도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얼굴색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갑자기 김태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을 되찾기 시작하는 신호였어요. 하늘이 김태윤의 손을 가볍게 잡고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숨을 쉴 수 있어요. 지금 응급처치를 받으신 상태예요. 김태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목에 뭔가 달려있다는 것을 느끼고 손을 올리려 했지만 하늘이 제지했어요. 목을 만지시면 안 돼요. 지금 기관절개술을 받으신 상태예요. 김태윤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기내에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서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19세 의대생이 37,000피트 상공에서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캐나다 항공 A형 64편이 착륙했을 때 활주로에는 이미 응급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2대와 의료진 8명이 비행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태윤은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하늘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목에 달린 샤프 펜슬 튜브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문빛만으로도 그의 감사한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어요. 응급의료팀 팀장인 닥터 존슨이 하늘에게 다가와 물어봤어요. 정말 이 학생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나요? 간호사 정수연이 대신 답했습니다.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에 완벽하게 시술했어요. 의예과 1학년이라고 하던데 정말 놀라웠어요. 닥터 존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2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면서 기관절개술을 수백 번 봤지만 의대생이 이런 수술을 성공시킨 건 처음이었거든요. 공항 내부는 이미 기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한국 의대생이 샤프 펜슬로 캐나다 교포를 구했다는 소식은 양국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CBC 기자가 가장 먼저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의예과 1학년이 그런 복잡한 의료 시술을 할 수 있었나요? 하늘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의학과 의사예요. 어릴 때부터 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의료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관절개술은 의대에서도 고학년이 되어야 배우는 고난도 시술이었거든요. 김태윤이 후송된 토론토 종합병원에서는 담당 의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닥터 스미스 흉부외과 과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기내에서 시행된 응급 기관절개술이 생명을 구했어요. 시술 부위와 깊이가 의학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을 출발한 지 불과 15시간 만에 하늘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하늘은 토론토 대학교 의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연수생이 아니었어요. 기내에서 생명을 구한 한국 의대생으로 유명해진 상태였죠. 의학대학 강당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에서 하늘은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0여 명의 의대생과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하늘이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부산대학교 의예과 1학년 이하늘입니다. 일주일 전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하늘의 발표는 단순한 사례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의학 지식과 실제 상황의 적용, 그리고 의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었어요. 제가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환자의 생명이었습니다. 제가 의예과 1학년이라는 것, 실제 수술 경험이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늘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토론토 대학교 응급의학과 존슨 교수는 깊은 인상을 받았죠. 이하늘 학생,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의학적 기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사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하늘은 조용한 캠퍼스 벤치에 앉아 부산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에 아버지 이정수와 어머니 박미영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나타났어요. 하늘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아빠가 항상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 말이에요. 어머니 박미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늘아, 이제 정말 의사가 될 준비가 된 것 같구나. 기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어. 그날 밤하늘은 기숙사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토론토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다. 일주일 전 비행기에서의 일이 꿈만 같다. 김태윤 아저씨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병원에서 퇴원하셨다고 한다. 어제 병원에서 만났을 때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다. 그냥 의대생으로서, 아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의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듯이 의학 지식은 남을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6년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 같은 훌륭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 창밖으로는 토론토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소리였죠. 하늘은 책상 서랍에서 그날 사용했던 샤프 펜슬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필기구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소중한 도구였죠. 하늘은 그 샤프 펜슬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어요. 자신의 의사로서의 첫걸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며칠 후 캐나다 CBC 방송에서 김태윤과 하늘의 재회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김태윤은 목소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했어요. 이하늘 학생이 저희 생명의 은인입니다. 19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의학적 지식과 용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의학 교육이 얼마나 훌륭한지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그냥 배운 것을 실천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6주간의 토론토 연수를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날 하늘은 김해공항에서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동기들과 교수들까지 나와서 하늘을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하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한마디였습니다. 하늘아, 이제 정말 의사가 될 준비가 됐구나. 지식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걸 보여줬어. 하늘은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토론토에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더 큰 책임감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언론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하늘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경험이 평생 남아있을 거였어요. 2학년이 된 하늘은 해부학 수업에서 기관절개술 부분을 배울 때면 항상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교과서의 그림과 실제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순간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응급의학 특강 시간에 하늘의 아버지, 이정수 교수가 게스트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주제는 응급 상황에서의 의사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여러분, 제 딸 하늘이 토론토 비행기에서 보여준 것은 의학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의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던 하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의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아버지처럼 후배들에게 진정한 의사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졸업을 앞둔 6학년 어느 날 하늘은 부산 대병원 응급실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통사고로 기도 폐쇄가 발생한 환자가 실려왔어요. 지도교수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이하늘, 내가 해봐라. 6년 전 비행기에서의 경험이 있잖아. 하늘은 이제 흔들림 없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6년간의 공부와 경험이 더해져서 더욱 완벽한 의사가 되어 있었어요. 수술을 마친 후 환자가 안정을 찾았을 때 하늘은 6년 전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37,000피트 상공에서 시작된 하늘의 의사로서의 여정이 이제 진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하늘은 가슴 주머니에서 그때 사용했던 샤프 펜슬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낡고 빛바랜 모습이었지만 하늘에게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환자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신념으로 시작된 하늘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35,000피트 상공에서 만들어진 기적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다시 더 많은 생명을 구해나가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하늘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내일이면 의사가 된다. 6년 전 비행기에서의 그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꿨다. 김태윤 아저씨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 만날 모든 환자들에게 그때의 마음으로 다가가겠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하늘도 그 사이렌과 함께 환자를 구하러 달려갈 것이었습니다. 샤프 펜슬 하나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제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7,000피트 상공에서 피어난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작은 샤프 펜슬 하나였지만 그 속에는 한 생명을 향한 진심, 그리고 의사의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19살 하늘의 용기 있는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삶이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죠.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도 이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